이석기입니다. 이석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 주사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대학 사회를 기점으로 뿌리를 내린 확산된 주사파입니다. 9학년 반미청년회가 다 그런 거고요. 근데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형성된 주사파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석기가 이 그룹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주사파들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지역 주사파라는 게 뭐냐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반미청년회나 9학년은 어디서 활동한 거냐면 대학에서 활동한 거예요. 대학이라는 게 그 서울대 9학년이 만들어진 건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실, 그 다음에 그 대학 내의 집회, 이렇게 해서 발전한 게 그 대학형 주사파인데, 민중형 주사파는 80년대 후반서부터 주사파, 지역을 거점으로 주사파 운동을 성장하는데 세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이게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파죠. 인천파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로당 이후 최고로 조직을 많이 했던 그룹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지금 정의당의 주사파들이 대부분 인천파입니다. 그 다음에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동부가 있죠. 경기 동부. 여기도 그 지역, 그러니까 성남, 용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고, 울산도 있습니다. 울산은 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하냐면 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노동운동이 성장됐죠. 그러니까 운동의 규모를 보면 제일 큰 데는 광주입니다. 광주가 제일 큽니다. 이건 뭐 광주 지역 전체가 운동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빼는 이유는 있기는 했는데 혁명 조직이나 이런 그 어떤 지휘 계통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에 내려가 보면 광주는 그냥 독거다예요. 다 개인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광주는 뺀 거고요. 나머지는 별게 없습니다. 울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형 이 주사파 조직들이 어느 때부터 활동하냐면 90년대 중반이 되면 대학을 뿌리로 한 주사파들이 와해된 상태거든요. 이 와해된 것들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 울산연합, 인천연합, 경기동부연합이 모여서 무엇을 구성하냐면 전국연합을 구성합니다. 전국연합. 여기는 좀 복잡해서 적당히 할 텐데요. 전국연합이 있었어요. 전국연합이 있었는데, 전국연합은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근데 전국연합의 지도부가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정치권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연합이 공중에 떴죠. 공중에 뜨니까 그 지역형 그 주사파 조직들이 결합을 해서 다시 전투적인 전국연합 조직을 세웁니다. 그 전국연합 전투 조직이 돌아가신 오종렬 선생이 이석기랑 지금 관련이 있는 조직입니다. 오종렬 선생을 대빵으로 세워서, 지난번에 이건 제가 엄청난 걸 깠는데, 오종렬 선생이 2000년도에 북한에 갔다 그랬잖아요. 북한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안경호를 만나서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왔다? 민노당 활동에 전국연합이 가입해줬으면 좋겠다, 결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종렬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전국연합이 결성이 돼서 98년, 9년, 10년도에 통일운동을 쭉 벌이다가, 그러니까 이 범민련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는데, 통일운동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전국연합의 이 3파 주사파 조직이 결합을 하면서 99년 정도 되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정권과 다시 한번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이 싹 빼죠. 민노당으로 뺍니다. 이 민노당으로 빼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한호석입니다. 한호석이 미국에서 계속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뭐냐면 군자산의 약속이 있는 거죠. 군자산의 약속이 이게 경기동부, 인천, 울산의 연합입니다. 지금 이해가 돼요? 그 군자산의 약속이 이제 민노당으로 직결하라 그 예.
민노당으로 집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석기가 2위인 이유 첫 번째는 90년대 중반에 대학형 주사파가 와해된 조건에서 이거를 메우는 지역형 주사파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울산 경기 동부 경기 성남 용인과 함께 뭐를 결성한다? 군자산의 약속 그 다음에 민노당으로 들어갑니다. 대거 그래서 한국의 진보정당 민노당을 장악합니다. 2004년, 5년, 6년도죠. 2004년, 5년, 6년도가 되면 민노당과 민주노총을 장악하는데 주사파를 따라갈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장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노당을 장악한 것을 넘어서 2012년이 되면 2012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주사파 민노당이 13석 의석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지역과 비례를 합쳐서 13석을 차지하는데 13석은 놀라운 득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득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합법화되고 대중화되면 그러니까 주사파 민주노 조직이 민노당을 끼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죠. 심지어 저는 뻘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석기 서열을 좀 낮춰보는데 이석기가 그 비례대표 2번으로 하죠. 민노당 당시에요? 김재현이 1위, 이석기가 2위였을 거야. 그래서 무슨 황당한 짓이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그 김재현 씨는 이번에 대통령 나왔었던 그 김재현. 그래서 13석을 하는데 이건 뭐 위험한 상태까지 간 거죠. 그리고 나는 그때 이석기가 비례대표 2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북한하고 아주 노골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저거를 북한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건 없죠. 왜냐하면 거의 먹잇감을 들고 안기부로 가는 거야. 그렇게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국정원인데 국정원을 주사파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이었는데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요까지가 있고요. 네 번째 이석기의 네 번째 국면은 뭐냐면 2013년에 통진당이 깨지니까 비정규직 운동으로 대거 돕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건설로죠. 그 다음에 택배노조 이런 게 다 경기 동부 라인입니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이 그렇죠. 제가 볼 땐 한 번 더 한 2년 정도 안에 대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한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이익을 그냥 좀 드라이하게 옹호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니까 정책으로 바꿔버리니까 또 사고가 터질까 봐 걱정해요.